이 기사가 어떤 식으로 해석이 돼서 도냐면 이 정부 빈집에다 또 돈 받아 세금에 뒤집힌 놈들 뭐 이런 식으로 서야가 돼. 자, 두 번째 이야기로 바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붕괴 위험의 빈집을 방치하면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고 해요. 이게 예전에 없었는데 소규모 주택정비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통해서 1년에 2회까지 이행강제금 반복 부과하기로 한다고 합니다. 자, 앞으로 지자체장은요, 도시지역에 있는 빈집의 상태를 점검하고 노후, 불량, 위생 등 실태에 따라 빈집을 1에서 4등급으로 나눠 관리한다고 하는데요. 1에서 2등급 상태가 비교적 양호한 주택은 정비를 통해 활용하도록 유도하고 3에서 4등급은 붕괴, 화재, 범죄 발생 우려 등을 이유로 철거 또는 안전조치 명령을 한다고 해요. 또 3, 4등급에 대해서는 지자체에서 직권철거 권한도 부여한다고 합니다. 빈집 소유자에게는요, 관리의 책임을 묻는다고 하는데요. 안전조치 명령 불이행의 경우 건축물 시가표준액의 20%에 해당하는 금액, 철거조치 명령 불이행은 시가표준액 4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각각 이행강제금으로 부과한다고 합니다. 자, 60일 내에 이행하지 않으면 1년에 2회까지 이행강제금 부과한다고 하는데 시가표준액의 20% 또는 10%까지 완화할 수는 있다고 합니다. 자, 누구나 위험한 빈집을 신고할 수 있는 공익신고제도도 도입한다고 하는데요. 국토부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기준 전국 도시에 있는 빈집은 43,305가구, 이 중 안전조치 대상 빈집은 9,621가구, 철거 대상 빈집은 7,461가구로 파악이 됐습니다. 자, 빈집 관리에 대해서 여러 가지 기대 효과가 있다, 이렇게 얘기들을 하시는데, 재개발구역 또는 시골에 빈집들 이런 데도 굉장히 많거든요. 빈집을 매수할 때 유의사항이 하나 더 늘어난 것 같은데, 네, 재개발구역의 빈집 아는 사람도 있어요? 이게 이 출발점이 이렇게 달라.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기사가 이렇게 나오면 보통 이제 보도자료가 나오면 기자분들이 이 보도자료를 받아 기사를 쓰잖아요. 그러면 그 기사를 보고 해석하는 사람들은 해석은 또 다른 영역이잖아. 제가 사실 이 기사를 어제 부동산 서디 카페에서 보는데 이 기사가 어떤 식으로 해석이 돼서 도냐면 이 정부 개새끼들 빈집에다 또 돈 받아 처먹으려고 세금에 눈깔이 뒤집힌 놈들 뭐 이런 식으로 서야가 돼. 이게 사실 그래요? 빈집에 세금 매기는 게 이게 해외에서는 어떨 때 빈집에 세금 매기는 일이 있는지 아세요? 몰라요. 그러니까 집을 사놓고 시세 차익을 노리기 위해서 집을 비워놓고 있다가 그냥 파는 거예요. 가격이 오르면 파는 거야. 그러니까 집이 있는데 주택으로서 효용을 못하고 비워놓고 있다가 그런 어떤 투자 상품으로서들 그러니까 비어 있어야 나중에 집에 들어올 사람이 비싸게 실입주 가능한 물건으로 살 거 아니야. 새 껴있는 물건을 안 사니까. 그렇게 비워놓는 의도적인 공실들이 문제가 있는 나라들이 있단 말이에요. 중국 사람들이 가서 그렇게 투자들을 했대. 뭐 어떤 나라에서. 그러니까 그 나라에서 생각한 게 뭐냐면 비워놓으면 너희 세금 매길 거야 해서 빈집세를 매긴 거야.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해를 해서 이제 사람들이 반응하는 경우들이 좀 있어요. 근데 여기 지금 이 빈집세에 관련돼서 이행강제금 매기는 게 이게 무슨 법률에 근거해서 나온 거지 아세요? 여기 소규모 주택정비법. 이 소규모주택정비법이라고 하는 법이 뭐냐면 빈집 및 소규모주택정비법이에요. 원래 법 이름은. 그래서 빈집정비사업이랑 소규모주택정비사업 두 개가 있어요. 이게 2018년 2월부터 시행된 법률인데 이게 문재인 대통령이 이 초기에 이제 들어와서 할 때 물론 그 전부터 추진되어서 법은 이미 2017년 초에 발의가 된 거고 1년 뒤에 시행을 해서 2018년 2월에 시행이 된 건데 문재인 대통령이 도시 재생 정책으로 앞으로 하겠다라고 했었던 그 시절, 지금은 이제 색깔이 많이 희석됐지. 말년이 됐으니까. 초기에 뭐였냐면 도시재생 뉴딜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본격적인 법률이 이 법률이야. 그래서 소규모 주택 정비 사업은 민간이 하는 거예요. 우리 같은 사람이 되게 낙후된 지역, 그러니까 좀 정비가 필요한 이런 지역에서 소규모로 사업을 할 수 있는 방법들을 다루는 게 소규모 주택 정비 사업이고 빈집 정비 사업은 나라가 하는 거예요. 빈집을 어떻게든 정비를 하게. 그러니까 빈집이 주로 어디 있어? 문제가 되는 처치곤란한 빈집이 주로 어디 있어요?
거의 지방에 있어요. 그러니까 지방이 지금 무너지고 있잖아요. 지방에 사람이 안 살잖아. 지방에 태어나서 계속 지방 사는 사람이 지금 별로 없고 다 서울로 오고 도시로 가고 하면서 지방에 있던 집들이 다 비잖아요. 이게 집만 비는 게 아니라 건물들도 비고 다 벼요. 그래서 처치곤란한 물건들, 방치된 건물들이 많이 생기는 거예요. 이걸 갖다 민간한테 니들한테 야 이거 가서 소규모주택 정비 사업하라고 하면 어느 미친놈이 가서 해. 살던 사람들이 다 빠져나가고 정비할 사람이 없어. 저희 고향이 아니라 아버님이 어릴 때 사셨던 시골집. 거기도 가보면 동네가 그냥 허벌판이야. 할머니, 그 동네 사셨던 할머니 돌아가시고 나니까 할머니 돌아가셨으니까 그 집 아들이 가서 거기 살아? 아니, 살아. 다 그 사람들도 다 서울 살고 그래. 그러니까 동네가 다 벼 있어. 사람 사는 집이 몇 집 없어. 이런 식으로 다 붕괴들이 되고 있어. 그걸 누가 가서 해야 돼? 그러니까 만만한 게 정부야. 그래서 빈집 정비 사업의 주체는 정부예요. 그래서 정부가 원래 이 빈집 정비 사업을 해야 되는데 그걸 하기 위해서 돈도 갖고 와서 자금 갖고 와서 정부도 노력들을 계속 했지. 그걸 이제 그래서 가서 보면 이게 되게 짠한 게 뭐냐면 아주 그런 깜깜한 시골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이런 공간들 막 창고들 옛날에 막 쓰고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거 만들어가지고 그 동네 청년들 들어와서 여기 와서 청년들이 사업하면 뭐 하게끔 해줄게 지원도 해주고 빈집 정비 사업 같이 했어요. 그러니까 이 돈을 들여서 건물을 개보수하고 뭐하고 쓸 수 있게끔 리노베이션 다 해주고 프로모션도 주는 거야. 정착금도 주는 거야. 니들 와서 주면 이 동네에서 살면서 월세도 지원해주고 할 테니까 와서 이 동네 안에 산업을 좀 일자리를 만들어서 해달라. 이것들을 했는데 잘 안 돼.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그 과정 중에 하나인 거예요. 이제 그렇게 되는 것도 있지만 진짜 말 그대로 가보면 아까 얘기했었던 할머니 돌아가셔서 10년, 20년 됐어. 집이 관리하는 사람도 없어. 무너지는 거야. 이건 어떻게 처리할 거냐. 이거 부수든 뭘 하든 하라는 거잖아. 그래서 그거 안 하면 이제 이행강제금으로 이렇게 낙후된 빈집들은 냅두면 누군가는 정비를 해야 돼. 당연히 이건 누가 책임을 져야 돼. 소유권을 갖고 있는 소유자가 해야 되는 거 그렇죠. 아니야. 니들이 이거는 그런 어떤 그러니까 안전 재난 차원에서 하라는 거지. 길 가다가 집 무너져가지고 옆에 사람 다치면 누가 책임질 거야. 이제 그런 관점에서 돼야 되는 거고 일정 부분 필요한 부분이다. 저는 봐요. 그래서 막 이게 빈집세라고 하는 게 해외에서 있었던 차익을 노리고 그런 개념보다는 정말로 이제 지금 이 수도권 집중 현상이랑 지방이 소멸하는 현상이 지금 맞물려서 발생하고 있고 뭐 어쩔 수 없는 전 상황이라고 생각하는데 아무튼 이걸 해결하는 방법 중에 하나로 나온 빈집 정비 사업에서 얘기했었던 하위 법령으로 이렇게 처치곤란한 건물들 지방에 서울에는 이런 것들 별로 없어요. 문제될 게 거의 없어. 재개발 때문에 비워놓은 거 이런 것도 일부고 그것도 어떻게든 서울은 수요가 만들어지는데 지방 같은 경우는 답이 없거든요.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관리 안 할 거면 부수기라도 해라. 뭐 이제 어떤 그런 측면에서 어떤 행위를 강제하기 위해서 나오는 사람들이 생각하겠죠. 이거 부수는 게 나을지 아니면 이행강제금 내면서 버티는 게 나을지. 근데 이제 그러면 좀 부수고 뭐 이제 어떤 이런 거를 통해서 액션이 생기지 않을까. 부수는 거 좀 지원도 좀 해주고. 그럼 좋겠다. 야, 그래. 그래서 이제 저는 무슨 생각을 했냐면요. 네. 이 기사가 실린 내용에 보면 사진이 있어요. 그 왼쪽 사진을 보면 뒤에 아파트 단지가 있고, 오른쪽에 보면 높은 건물이 있어. 그래서 이걸 딱 보고, 이거 재개발 구역 안에 집을 얘기하는 건가? 딱 이 생각이 들더라고. 이 샘플이 이러니까. 또 하나는, 그 국공유지의 재개발인 그 건물에 있는 거 있잖아요. 흔히들 뚜껑이라고 불리우는 거. 이렇게 되면 둘 중에 하나잖아요. 3, 4등급이면 강제로 직권 철거한대. 이렇게 되면 입주권 사라지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세를. 그러니까 나는 그래서 사실 이 기사를 저는 그렇게 보였어요. 내 히스토리는 못 봤고 사진을 보니까 이거 그렇지 옛날에 문제 있었지. 뭐 쥐들, 뭐 고양이들, 뭐 소식쳐고, 뭐 애들 거기서 나쁜 짓 하고 하는 것들 이런 부분들 때문에 또 옆으로 쓰러져가지고 문제 생기는 것들 이런 것들 때문에 있나 보다 했는데 또 듣고 보니까 또 이게 뭐 어마어마하게 역사가 있는 행위네요. 뭐 그런 기조예요. 그래요? 근데 실제로 이제 저희 아까 부모님이 이제 아버지가 어릴 때 사셨던 집이
그러니까 시골집이니까 그렇죠. 이게 딱딱 붙어 있는 게 아니라 되게 넓은데 이렇게 시골집이 하나 있는 거잖아요. 비와서 무너졌어요, 실제로. 실제로 무너졌어요. 그래서 나중에 가니까 집터만 이렇게 나중에 그래서 이제 그거 다 치워서 버렸지. 그러니까 이게 옛날 집이다 보니까 이게 지금처럼 콘크리트 집 이런 것도 아니잖아요. 맞아요, 집 맞아요. 막 이런 것들. 그래서 좀 그런 위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좀 어떻게든 손을 봐야 될 필요가 있고 뭐 그런 과정에서 나온 거다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예전에 저도 아시는 분을 경기도 모처에 집을 하나 소개를 시켜드린 적이 있는데 이제 싸게 들어갔죠. 싸게 사시기도 하셨고. 근데 세입자가 이제 이사를 나온 거예요. 또 다른 세입자를 넣으려니 집수리 비용이 너무 많이 드는 거죠. 그러니까 그냥 비워놓겠다. 차라리 신경 쓰느니 매년 수리도 해줘야 되고 뭐도 고쳐줘야 되고. 그래서 결국은 굉장히 오랜 기간 장기간 비워놓는 사태가 발생됐는데 아주 몇 년 만에 가보니까 진짜 이게 좀 무섭더라고요. 그 집에. 네. 이런 부분들이 그 인근 지역의 어떤 뭐랄까 모습을 좀 흉하게 만드는 이런 모습도 있는 것 같아서 이거 좀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자 어쨌든 이런 부분들이 있다니까 빈집이 되거나 있거나 또는 빈집이 될 가능성이 있는 집들을 매수하실 때는 이런 식의 생각도 리스크도 같이 염두에 두시고 그리고 매수하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